2년 전 정인이의 죽음 이후에도 지난 2월만 해도 사흘간 부모가 집을 비워 2살짜리 아기가 사망했죠. 아동학대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도적 허점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아동의 재학대에 발견된 건수는 5,517건. 그해 발생한 3만 7천여 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14.7%로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학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92.2%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 아동의 74.4%는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원가정 보호라는 게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범행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 외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한 데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98곳, 수용 인원이 1,162명에 불과하단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귀시키더라도 원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 몇 번의 상담으로 고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어떤 심리 치유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장기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안심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원가정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심리치료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지만 전화 상담과 같은 단순 상담 비율이 67.5%로 대부분이고 심리치료 지원은 8.1%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1인당 45가정에서 50가정 이상의 사례를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할 때에는 2인 1조로 같이 방문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가정을 같이 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현실이죠.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 미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거의 미미하고요. 실제로 학대가 일어난 후 이를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85곳, 종사자 수를 다 합쳐도 1,449명뿐입니다. 또 초기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역시 852명,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례만 평균 51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담 공무원의 근속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전문성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 조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이 사망했거든 그게 사고 사이든 뭐든 전수를 조사를 합니다.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의 죽음을 국가가 아니면 누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봐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나서서 일부 아동학대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국과수에 저희가 축적되어 있는 DB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저희가 분석해서 보내줍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미국이 아동국을 만들어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대응과가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설문을 통해 접한 20명의 학대 피해 아동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단 평범한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아무리 나를 때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굶기고 나를 이렇게 했어도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